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인터넷의 작동 원리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궁금한 걸 검색하는 웹브라우저, 심심할 때 보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 친구들과 하는 실시간 게임의 뒤편에는 언제나 인터넷이라는 커다란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가격입니다. 가령 당장 해외여행을 갔을 때 로밍폰으로 국제전화를 걸려면 수십만 원이 들겠지만 인터넷 기반 보이스 메신저나 화상통화를 할 경우 저렴한 인터넷 접속료를 제외하면 무료입니다. 옛날에는 100만 명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의 전화나 우표값을 써야 했지만 지금은 1억 명이 내 메시지를 보게 해도 공짜입니다. 과연 이런 마법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통신을 위해서는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한다면 오직 한 개의 케이블만 필요하지만 만약 네 개의 컴퓨터를 연결한다면 6개, 그리고 5개의 컴퓨터를 연결한다면 10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즉 연결할 컴퓨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케이블 역시 그 제곱으로 증가하기 마련이죠.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종전의 기술을 이더넷이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이 등장했고 그 핵심에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더넷마다 라우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들이 외부 네트워크와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라우터를 거치게 되고 덕분에 모든 컴퓨터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서로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네트워크들 수십만 개가 라우터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네트워크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의 인터네트워크, 즉 인터넷이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패킷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주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라는 고유한 값이 있습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인터넷을 위한 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각 라우터는 다른 라우터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전송 단위, 즉 패킷의 종착점 IP 주소를 확인하고 이웃들 중 종착지에 더 가까운 라우터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또 그렇게 전달받은 이웃은 다시 종착지에 좀 더 가까운 이웃에게 패킷을 보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종착지에 패킷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죠. 이렇게 모든 라우터들이 다른 라우터가 발신한 메시지를 보고 도착지 주소를 향해 옆으로 한 칸씩만 전달해주기만 한다면 라우터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보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만약 5개의 라우터를 직접 연결할 때는 자신들끼리만 연결해도 총 10개의 케이블이 필요했겠지만 서로 전달해주는 인터넷 프로토콜 덕분에 이제는 4개의 케이블만 있어도 됩니다. 또 전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라우터가 100개라고 했을 때 이들을 모두 연결하기 위해 4950개의 케이블 대신 라우터들이 서로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는 약속만 있다면 99개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매끄럽게 작용하는 데에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패킷을 전달하는 데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각 라우터가 발신자가 되기도 하고 수신자가 되기도 하는데 도착지를 향한 옆 칸으로의 패킷 전달에 대해서는 서로 별도의 돈을 받지 말고 조건도 걸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망중립성 하에서 누구든 인터넷에 연결하는 접속료만 내면 그 이후로는 비용과 조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우린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인터넷에 접속만 돼 있다면 보이스 메신저를 쓰든 영상통화를 하든 무료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올리고 수백만 명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라우터를 설치하고 연결하려면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업체를 망사업자 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을 라우터로 서로 연결해줄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국내 네트워크를 다시 해외의 라우터들과 연결시켜줍니다. ISP가 고객들에게 받은 인터넷 접속료, 즉 설치비와 유지비는 다시 해외의 상위 ISP와 접속하는 비용을 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인터넷을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때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들과의 소통 가능성, 즉 완전한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 전달료는 없어도 접속료가 있으니 조삼모사가 아닐까요? 인터넷 접속료는 보통 접속 용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망중립성에 의해서 접속 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지나가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장 여러분들이 집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할 때도 초당 100MB인지 500MB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한 달에 100GB를 썼는지 500GB를 썼는지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기파가 공중파를 통하든 케이블을 통하든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TV를 오래 본다고 돈을 더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웃 라우터에게 정보를 받아서 도착 주소에 더 가까운 또 다른 라우터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고 정도는 모든 라우터가 무료로, 그리고 차별 없이 하자는 망중립성의 개념은 이렇게 인터넷의 마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망사업자들이 인터넷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정보 전달료, 즉 망 이용 대가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망 이용 대가가 왜 망중립성에 반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